아, 이 영상은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팁은 선생님이 중화 반응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 이용하는 팁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팁은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농도가 같다면 반응하는 부피비는 완성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다. 그 밑에는 개수비와 부피비가 같지 않다면 그 두 용액의 농도가 같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 1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해요. 첫 번째 개념은 용액의 농도 구하는 공식이 좀 필요합니다. 용액의 몰 농도 구하는 공식은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다 알고 계시죠? 요게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완성된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몰수비다. 같다는 요 개념을 우리가 이용한다는 얘기죠.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연삼 수용액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반응, 요거는 좀 너무 일반적이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 다른 황산 수용액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반응하는 중화 반응을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수비를 맞춰보면은 얘는 1이고 얘는 2가 됩니다. 직접 해보시면 개수비가 1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황산수용액이 50ml가 있다고 합시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설정된 거예요? 이 50ml의 황산수용액을 우리가 수사 같은 수용액으로 중화시키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때 if 만약에 둘의 농도가 만약에 같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황산수용액이 1%짜리라고 한다면 수산화팀 수용액이 1%란 얘기가 되겠죠? 농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때 필요한 수산화팀의 양은 얼마냐?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개수비가 몰수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개수비인 1과 2를 요 분자항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선생님이 약간 이 50ml를 요 개수 쪽으로 좀 치우치게 쓴 이유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분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요 분수식 자체가 뭐가 됩니까? 용액의 몰농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즉 5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수산나트륨은 얼마의 부피가 있어야지만 1대1이 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즉 50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와야겠어요? 그렇죠. 100ml가 돼야지만 5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야지 농도비가 1대1이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100ml가 아니고 주어진 게 만약에 50ml라고 합시다. 50ml. 그렇죠? 이 얘기죠. 개수비는 1대2인데 부피비가 1대1이잖아요. 즉 이 상황인 거죠. 개수비와 부피가 같지 않은 거.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이쪽은 50분의 1이고 요거는 50분의 2니까 1대1이 아니고 어떻게 돼야겠어요? 만약에 황산이 1%짜리라면 얘는 몇 프로? 1대2가 되죠. 농도비가 2%란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산성용액과 그 중화반응식을 한번 꾸며본 다음에 즉 완성된 화학반응식 만든 다음에 이 개수비가 부피비랑 같지 않으면 우리가 농도가 같은지 아니면 같지 않은지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2번 갑니다. 2번. 혼합용액이 산성이면, 그렇죠? 산성이면 생성된 물의 양이, 그렇죠? 즉, 수산화 음이온의 양에 관련이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NaOH라고 내가 썼지만은 그냥 염기 수용액이라고 하면 됩니다. 꼭 NaOH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HCl도 산 수용액으로 바꿔주면 깔끔하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여기다 풀었었죠. 생성된 물의 양은 염기성 용액 속의 수산화 음이온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중화 반응의 R자 방식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이 반응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물이 되는 거죠. 이때 처음에 즉 처음 그리고 반응 그리고 나중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처음에
수소이온의 몰수가 100몰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수산화음이온의 몰수는 50몰이 있었다고 합시다. 당연히 얘는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빵몰이 되겠죠? 그리고 개수비는 어떻게 돼요? 1대 1대 1이니까 실제로 뭐야? 여기다 하나 더 쓰면은 우리 1단에서 배웠죠? 개수비는 모두 같아요? 반응비와도 같다고 했죠? 반응비. 따라서 얘도 반응비가 1대 1대 1이 돼야 돼요. 즉 수소이온은 100몰이 있지만은 100몰이 다 쓰이지 못하고 얼마큼밖에 못 쓰여요? 그렇죠? 50몰밖에 못 쓰인다. 얘는 다 쓰일 수 있겠죠? 50몰이 쓰이고 1대 1대 1이니까 생성된 물의 양은 50몰이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얘는 50몰이 남아있는 거죠. 누가? 수소이온이. 그 다음에 수산화음이온은 남아있는 게 없겠죠? 물은 50몰이 생겼겠죠? 이때 이 남아있는 수소이온의 50몰 요것 때문에 혼합 용액의 액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산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쳐다보느냐? 생성된 물의 양 50몰은 누구랑 일치해요? 맨 처음에 수산화음이온의 몰수랑 일치하게 되죠 지금. 그쵸? 그 얘기예요. 즉 생성된 물의 양은 수소이온의 몰수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고 수산화음이온의 몰수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얘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수소이온이 수산화음이온보다 많으니까 물이 수산화음이온의 몰수에 의해서 결정됐다. 요것도 알아두시면은 문제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산산염기 조합의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 산과 염기를 하나하나씩 반응하는 케이스가 아니고 산이 두 종류예요. 지금 두 종류야, 두 종류. 이 반대 밑에는 뭐예요? 염기가 두 종류죠.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하냐? 염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염기 안에 있는 누구? 수산화 음이온에 의해서 즉 양적 관계가 뭔가 결정될 것 같다. 여기다 뭐라 쓰면 돼요? 양적 관계가 결정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은 한 종류인데 염기가 두 종류인 경우에는 한 종류인 산 여기 안에 있는 누구? 수소이온의 양에 의해서 뭔가 양적 관계가 결정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문제 접근하는데 좀 쉬워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이 관련된 문제가 만약에 나올 경우 좀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를 갖다 대면서 지금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지금 설명만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런 상황이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은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단위 부피당 이온수의 경우 우리가 단위 부피를 1, 2ml 또는 1리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중요한 거는 밀리리터, 리터가 아니고 1이라는 숫자를 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1은 우리가 분모로 올 경우 없어지죠. 있으나 마나 숫자죠. 1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쉬워진다 이거지. 그래서 1비례로 생각하고 반드시 혼합용의 부피를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때 상대적 이온수 B는 이 공식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혼합용의 부피가 20ml인 경우가 있고 이게 40ml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이렇게 네모칸 해놓고 여기에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동그라미 뭐 두 개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네모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거 하나만 할게. 한 종류만 그냥. 한 종류. 동그라미 두 개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요거는 혼합용액의 총 부피가 40인데 그때 만약에 이렇게 두 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거는 두 개밖에 없고 여기도 두 개밖에 없죠. 무슨 얘기야? 두 개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단위 부피, 즉 얘는 20ml에 두 개 있는 거고 얘는 40ml에 두 개 있는 이런 셈이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두 개 그려 있다고 실제로 두 개가 아니란 얘기죠. 이 경우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이 공식처럼만 해보란 얘기예요. 당연히 요거는 단위 부피란 말이 나와 있겠죠. 단위 부피에 즉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이온수가 뭐 이렇게 표현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식 한번 써보면은 이온수는 두 개고 얘는 20ml니까 이렇게 지금 두 개 그려 있는데 요게 20ml 안에 있다는 얘기죠? 얘는 똑같이 두 개 그려 있긴 하지만 얘는 뭐야? 40ml가 혼합용액의 부피가 되겠죠? 이때 요 비율을 이용했다는 얘기야. 이 B. 그럼 몇 대 몇이에요? 요건 40이고
요거는 80이니까 몇 대 몇? 1대 2가 되겠죠?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 상대적 이온 수비가 얘가 1대 1이잖아. 지금 두 개니까. 하지만 실상은 어떻다고? 여기에 내가 두 개를 더 그려주고, 즉 1대 2가 되게 그려준 다음에 문제에 접근해야지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관련 문제가 나온다면 한번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됐죠? 자, 5번. 중화 반응에서 양이온을 언급하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 우리는 당연히 염기에 있는 양이온은 당연히 떠올리겠죠. 하지만 뭐를 잊으면 안 된다. 산의 수소이온도 양이온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가 뭐야? 양이온, 즉 얘만 있는 경우 있죠. 즉 얘만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또는 얘도 있고 누구도 수소이온도 있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얘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케이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되겠어요? 수산화 음이온과 반응하고 남은 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남은 수소이온이.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6번. 중화 반응 문제의 대부분은 양적 관계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응한 양이 2배라면 생성된 양도 2배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수소이온이 N개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물이 만약에 N개가 만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얘가 만약에 2N개라면은 즉 모두 아이고 잘 안 보이네. 보이게 바꿀게요. 갑자기 안 지워지네요. 얘가 모두 사용됐다고 가정한다면 그쵸? 얘가 2N개가 되면 당연히 얘는 몇 개가 돼야 돼? 2N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다 썼으니까. 즉 물의 양은 수소 이온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얘가 2배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2배 증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소 이온에 의해서 결정되는 물의 양도 2배가 돼야 되는 게 당연히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2배가 사용됐는데도 얘가 여전히 뭐야? 만약에 뭐 이렇게 뭐 1.5N개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2배가 아니잖아요. 지금 2배가 됐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가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모두 사용됐다면은 철저하게 얘가 2배 만약에 3배면 얘도 3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가 3배 되는데 얘가 3배가 안 됐다. 이 얘기는 얘가 모두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문제 접근할 때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영상이 길어지긴 했는데 이게 필수적인 좀 팁이라고 생각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